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세크라멘토 킹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세크라멘토 제가 이번 시즌 개막하기 전에 세크라멘토의 전력을 굉장히 고평가했다가 낭패를 봤던 경험도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세크라멘토를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크리스 웨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이슨 윌리엄스도 좋아했지만 블라디 디박, 페자 스토야코비치, 더 크리스티, 바비 잭슨, 밀레니엄 킹스를 제가 워낙 좋아했었어요. 정말 우승을 달성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팀이었는데 예전엔 제가 뉴욕 닉스도 좋아했고 시카고 불스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인디애나도 선호하는 팀이었는데 세크라멘토만큼 그렇게 애정이 많이 남아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롯데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세크라멘토처럼 뭔가 항상 안타깝고 늘 좀 바닥에 깔고 가는 팀들에 대한 약간 그런 애정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크라멘토 뉴스들을 좀 정리하다가 세크라멘토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 지금 새로운 단장이 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타개할까? 이런 걱정과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세크라멘토 2010년대 이후에 참 좋은 포인트 가드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세크라멘토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포인트 가드들을 잘 뽑는 팀이다. 포인트 가드에 대한 스카우트가 아주 좋은 팀이다. 하지만 그들을 킵하는 방법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2011년에 아이지아 토마스 2라운드 60순위로 뽑았어요. 2라운드 60순위면 정말 지명권 맨 끝자락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수를 뽑아서 세크라멘토가 3년 동안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팀을 이적하긴 했습니다만 2라운드 60순위로 뽑았던 이 아이지아 토마스라는 선수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쳤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세크라멘토의 스카우트 능력은 상당히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아이지아 토마스가 신장이 180cm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BA에서 500경기 이상을 뛰었고 세크라멘토에서는 딱 3년을 활약을 했었는데 세크라멘토에서 뛰는 동안에 마지막 시즌 72경기 뛰면서 평균 20.3득점, 네, 그리고 6.3어시스트, 리그 정상급 수치를 찍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지아 토마스는 팀을 옮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 디에런 팍스를 1라운드 5순위로 뽑습니다. 1라운드 5순위로 뽑아서 디에런 팍스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스터 킹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 타이리스 할리버튼을 뽑습니다. 1라운드 12순위로 이 선수를 지명하게 되는데 로터리 픽이긴 했지만 로터리 픽이 14순위까지잖아요. 그런데 거의 로터리 픽 끝자락에 할리버튼이라는 진주를 캐냅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 2021년에 이 데이비온 미첼 1라운드 9순위, 굉장히 키는 작지만 땅땅한 체구, 빼어난 수비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선수까지 2011년부터 2021년 11년 동안 굉장히 훌륭한 혹은 높은 지명권 순위를 통해서 4명의 볼 핸들러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세크라멘토 잔류 기간은 디에런 팍스를 제외하면 전부 다 3년 이하였어요. 짧아도 너무너무 짧았죠. 일단 아이지아 토마스 3년 뛰면서 216경기를 킹스 유니폼을 입고 뛰었고요. 디에런 팍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7년 반 동안 세크라멘토의 더 맨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세크라멘토는 디에런 팍스의 감독이 무려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에런 팍스는 지친 거예요. 세크라멘토의 부족한 연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을 떠났습니다. 7년 반 동안 514게임을 뛰었고요. 그리고 타이리스 할리버튼 딱 1년 반 뛰었습니다. 1년 반 뛰고 인디애나 페이서스로 갔고 세크라멘토에서는 109경기를 뛰었죠. 요때 트레이드가 됐던 선수가 바로 도만타스 사보니스입니다. 그래서 윈윈 트레이드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할리버튼을 굉장히 빠르게 포기를 한 거죠. 물론 사보니스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할리버튼 같은 유망주들을 대가로 내보내야 했지만 어쨌든 체류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라운드 9순위로 뽑았던 선수가 데이비온 미첼이었어요. 근데 미첼도 마치 아이지아 토마스와 마찬가지로 딱 3년 뛰었습니다. 3년 동안 227게임을 뛰었고 실제로 세크라멘토에 지명받았을 당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이애미 히트를 가서는, 토론토에서는 비슷했는데 마이애미 가서는 잠재력을 팡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디에런 팍스를 제외하면 전부 다 3년 이하였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세크라멘토는 그 많던 볼 핸들러들을 떠나보내고 2025년 오프시즌 최대 과제로 볼 핸들러 영입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킹스 팬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많은 볼 핸들러들이 있었는데 지금 걔네들 다 어디 가고 또 볼 핸들러를 찾는다는 거야. 그런데 팍스나 할리버튼급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자, 물론 디에런 팍스 같은 경우에는 세크라멘토가 일 처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팍스는 본인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셈이고 할리버튼은 사보니스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로 나가야 될 선수인 건 분명하지만 세크라멘토를 거쳤던 또 세크라멘토에 그 많던 선수들이 다 떠나고 그 자리를 할리버튼이나 혹은 디에런 팍스급 되는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한 단계 낮은 선수들로 채우려는 이 오프시즌이 굉장히 깝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세크라멘토의 최대 과제는 볼 핸들러 영입입니다. 그리고 물망에 올라있는 백코트 자원들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일단 말콤 브럭던, 그리고 마커스 스마트, 드루 할러데이, 트레이 영, 그리고 데리어스 갈랜드인데 트레이 영과 데리어스 갈랜드는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한 팀에서 주전 1번으로 뛰기에는 애매하고 주전 끝자락 혹은 6맨과 7스맨 사이에 있는 선수들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말콤 브록던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다쳐요. 한 시즌을 완주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9년 동안 5개 팀을 거친 저니맨입니다. 전성기에서 확연히 내려왔고요. 마커스 스마트 마찬가지죠. 전성기가 꺾인 수비형 가드입니다. 이제는 30살도 넘었고 그리고 체중도 다시 불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 언제든지 어느 팀이든지 가면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선수지만 나이가 많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었고 그리고 3년 동안 100mm 남은 굉장히 비싼 노장이에요.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물론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잔여 계약 기간 크게 상관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1990년생 선수에게 3년 100mm면 사실 그 선수를 쓰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 영, 최전성기이지만 비싸고 수비력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와 애틀란타 간에 트레이 영 논의가 있었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일단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 NFS라고 천명했고요. 나포스에 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트레이 영을 만약에 데려온다면 당연히 더마 드로잔 혹은 잭 라빈을 쓰겠습니까? 트레이드 매물로? 당연히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을 내보낸다면 사보니스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다. 또 하나 이름이 나온 선수가 데리어스 갈랜드입니다. 핏은 맞죠. 세크라멘토의 젊은 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또 사보니스와 투메이 게임도 굉장히 잘 가져갈 수 있는 선수지만 역시나 비싼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란히 올스타에 뽑혔던 트레이 영과 데리어스 갈랜드는 가능성이 떨어지고 드루 할러데이는 남은 계약 기간이 관건이고 마커스 스마트와 말콤 브럭던일 텐데 말콤 브럭던과 마커스 스마트를 주전으로 써서 플레이오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의 이 볼 핸들러에 대한 갈증이 지속되지 않을까. 물론 키원 앨리스는 FA이기 때문에 앨리스 잡아야 되고 데빈 카터는 키워야 되지만 이 연건들의 뒤를 받칠 수 있는 베테랑 볼 핸들러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말링 몽크 혼자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실적인 대안은 브록던 혹은 마커스 스마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크라멘토판, 세크라멘토 버전 빅3는 어떻게 될까요? 자, 현지 보도에 따르면 세크라멘토는 빅3 중 최소 1명은 트레이드를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조코피TV의 구독자분들이 세크라멘토에 빅3가 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도만타스 사보니스, 잭 라빈, 더마 드로자는 세크라멘토가 자랑하는 빅3인 건 맞아요. 무게감을 떠나서 셋 다 올스타 출신이니까. 자, 사보니스는 본인이 세크라멘토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스타팅 5에서 나왔고 이 사보니스도 유럽 출신이잖아요. 물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빠인 아비다스 사보니스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서 활약을 했을 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어도 굉장히 잘 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적인 선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사보니스가 딱 팀에 긴장감을 주는 한마디만 했었습니다. 과연 이 팀이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크라멘토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본인의 고향인 포틀랜드와도 그렇게 멀지 않고. 자, 그리고 잭 라빈. 잔여 계약을 감안할 때 팔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라리 그냥 세크라멘토가 많은 대가가 필요했지만 어쨌든 라빈은 영입을 하면서 또 잘 써먹었고 더 크리스티 감독과 포지션이 똑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티 감독이 잭 라빈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잭 라빈이 세크라멘토 와서도 굉장히 샤프한 슈팅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팔리기도 쉽지 않거니와 계속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놓고 본다면 결국 더마드로잔이 트레이드의 매물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노쇠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금액이 25mm 안 돼요. 다음 시즌 연봉도 23mm입니다. 그런데 23일짜리 선수가 연평균 20점 이상 박는다? 물론 더마드로잔이 토론토를 떠나고 나서는 가는 팀들을 위닝팀으로 만드는 데는 참 어려움을 겪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볼륨 슈터들, 볼륨 스코어러들이 필요한 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짜 자원이고 더마드로잔이 매물로 쓰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토론토가 앞서 말씀드렸던 메인 볼핸들러 5명, 브록던, 스마트 할러데이, 트레이 영, 데리어스 가랜드 이외에도 RJ 베럿에게 관심이 있다고 해요. 이 RJ 베럿은 토론토 랩터스에서 뛰고 있는 역시나 평균 20득점이 가능한 그런 약간은 나이도 젊고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에 토론토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핏이 아닐까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베럿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고 세크라멘토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인연이 있습니다. 이 RJ 베럿은 뉴욕 닉스 출신이죠. 뉴욕 닉스 출신인데 그 당시에 단장이 지금 세크라멘토 단장인 스카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RJ 베럿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현재까지 특별한 무브는 없었지만 오프시즌, 그러니까 본인들의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몬테 맥네어 단장과는 이별했고요. 이별하고 그 다음 날에 곧바로 스카페리 단장을 데려왔습니다. 이 스카페리 단장은 뉴욕 닉스 시절 때 굉장히 좋은 능력을 선보였었습니다. 아주 막혀 있었던 샐러리를 빵 뚫으면서 지금의 로스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스카페리고요. 그 다음에 감독은 임시 감독이었던 더 크리스티와 정식으로 단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단은 비백 구단주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했고 또 더 크리스티는 세크라멘토 성골이잖아요. 세크라멘토 출신이기 때문에 이 감독에게 결국에는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니 더 크리스티가 보여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연장 계약을 맺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말씀드렸듯이 세크라멘토 킹스 선수 출신이고요. 또 도만타스 사보니스와 상당히 막역한 관계가 있고 제이크 라라비아도 더 크리스티 감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스 코치라는 거죠. 선수들이 굉장히 따르는 감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더 크리스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성적이 27승 24패였어요. 그러니까 5할 승률 간 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특출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즌 도중에 그것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팀을 5할 승률 이상으로 이끈 거면 나빼듭니다.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임 이후에 세크라멘토의 클러치 성적이 13승 10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 진짜 접전만 가면 세크라멘토는 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더 크리스티 감독이 임시로 부임하기 전에 세크라멘토의 클러치 성적이 6승 13패였어요. 6승 13패가 13승 10패로 바뀐 겁니다. 이거는 감독의 조정 능력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찾아보니 크리스티 임시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세크라멘토의 공격 레이팅은 전체 9위였어요.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단 수뇌부는 이런 크리스티 감독의 짧지만 강렬했던 그 임팩트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팀은 피닉스와 마찬가지로 맷 이시비아 구단주가 간섭을 하도 많이 해서 지금 피닉스의 로스터가 그 꼴이 났잖아요. 세크라멘토도 비백 구단주, 그 다음에 비백 구단주의 딸, 그 다음에 비백 구단주 딸의 남친이 제레미 램이라는 선수예요. 제레미 림 말고 제레미 램이라고 눈 이렇게 개구리처럼 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실세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지 않고 진짜 그냥 하늘 뚫고 갑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확실히 구단의 운영을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딱 맡겨놓고 간섭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빠져 있으면 저는 세크라멘토가 빠르게 불과 3번 시드를 차지했던 게 3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크라멘토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퇴보를 겪지 않으려면 딱 구단 수뇌부가 특히 비백 구단주가 중심을 잡고 낄끼빠빠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크라멘토가 어떤 볼 핸들러를 영입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는데 참 의구심이 들면서도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세크라멘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지 않죠. 하지만 또 제가 애정하는 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세크라멘토가 과연 어떤 볼 핸들러들을 데리고 올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